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손흥민 선수의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예선전 경기 활약의 뒷이야기가 계속해서 화제입니다. 해외, 유럽의 언론들까지 주목한 것이 중국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중국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다가 관중석에서 중국 대표팀 팬과 손흥민 선수의 팬들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해외의 반응과 또 보도 내용은 어떤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라운드 C조 두 번째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원정 3대0 완승을 거뒀죠. 싱가포르전 5대0 대승에 이어 중국전 3대0 완승으로 한국의 현재 전력 아시아에서 절대적인 최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역시 최근 A매치 8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지금 유럽파 선수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최고의 경기력으로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것은 물론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일본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로까지 평가받는 아시아 선수 손흥민 선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홀로 2골 1개의 도움으로 3골에 모두 관여를 했고 또 이 3골을 모두 넣은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나의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 페널티킥을 득점을 할 때 레이저 공격이 있었고 또 경기 전에 많은 발언들과 도발성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그런 조금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한 중국 언론과 팬들도 있었지만 경기장 현장에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중국 팬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쓴 게 아니라 본인의 성씨는 원을 쓴 것 같지만 그래도 등번호 7번이고 경기 도중에 한국이 앞서 나가자 원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들어왔던 게 아니라 경기 도중에 바꿔 입으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대표팀 팬들을 도발하는 행동이 있었고 그 이후 충돌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 중에 하나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무려 1569만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블리처 리포트의 계정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최근 대표팀 3경기 연속골 한국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기사를 소개했는데 그에 따른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 이름에 대한 장난이죠. 흥민손의 활약에 흥민데드가 자랑스러울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의 자부심이 손흥민 선수다. 그리고 또 사실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게 손흥정 감독님께서는 이제 아들인 손흥민 선수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은 이제 한국의 다큐멘터리에서 한 얘기지만 계속해서 많이 이제 밈으로 떠들면서 해외 팬들도 잘 아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아시아 쪽의 팬인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인상받지 않았을 것이다. 큰 인상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중국전 활약 이 정도로 월클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크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은 또 조회수를 유발하고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팬은 아마도 이제 토트넘에서 강행골을 해야 되고 최근에 부상 이슈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 현재적으로 십자인대 부상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손흥민은 건강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많은 선수들이 이런 강행군 일정 프리시즌 때도 많은 나라를 다니고 경기도 치열해지고 또 최근에 경기 일정도 빡빡하고 대표팀 일정도 늘어나고 이런 가운데 큰 부상을 입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스페인 대표팀의 가비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이 나오기도 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과 소속팀을 오가는 많은 경기들 속에서 부상으로 몇 달간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를 하는 팬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걱정들 한국 팬들이 아닌 해외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좋은 경기력에 대한 반응뿐 아니라 애정과 걱정들이 또 따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이 중국 현지 팬들의 손흥민 선수 응원 상황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많은 팔로워를 자랑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스포츠 바이블 이제 계정을 보면은 팔로워가 752만이에요. 언론사 인터넷 미디어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날 한국과 중국의 경기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중국 관중석에 카오스 혼란을 얘기했다. 왜냐 팬들에게 이제 쉿하는 셀레브레이션을 하면서 팬들을 도발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먼저 도발을 당한 게 손흥민 선수이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레이저 공격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 레이저 공격에 대해서도 스포츠 바이블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린 레이저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포워드는 자신의 경기 선제골을 페널티킥으로 잘 성공을 시켰다. 그러면서 중국 팬들에게 이제 쉿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 이후 한 팬이 경기장 한쪽 끝에서 갑자기 토트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면서 팬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그 일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팬 아마도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팬이 이제 한국의 손흥민 팬이 가서 도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중국의 현지 팬이고 한국 팬들은 교민들 그리고 원정 붉은 악마 응원들이 따로 한 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들어가는 관중석에
경기에 중국인이 들어가서 도중에 이제 토트넘 유니폼, 손흥민 선수의 7번이 달린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도발이 벌어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영국의 대중지 더선도 보도를 했는데, 더선 같은 경우도 이게 중국의 훌리건들이 토트넘 팬을 공격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팬이 뭐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어떤 뭐 팬인지 모르겠지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팬과 중국의 응원단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결국엔 수적으로도 열세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토트넘 유니폼 입은 팬들이 좀 이제 당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어요. 물론 이 사진을 보시면 같이 맞대응을 하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의 모습도 있고, 또 이분이 정확하게 중국 분인지 이제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정 팬들의 투입은 철저하게 이제 충돌 사태와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인 팬이 들어가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더선도 경기 상황부터 이런 경기장에서의 소요 사태, 그리고 토트넘의 7번 유니폼을 입은 팬의 상황,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됐고, 또 그러면서 결국엔 한국이 승리했고,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코리아 포비아, 조한증을 겪고 있기도 하다 말하는 이런 다양한 얘기들까지 소개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예선 경기든 혹은 A매치 경기에 대해서 영국이나 유럽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관심이 따르지 않는 경기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아시아에선 중요한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위상과 인기와 관심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한중전의 결과와 손흥민 선수의 활약까지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다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되고 있고, 이런 또 경기장에서의 비하인드 상황까지 영국 대중지 최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타블로이드지인 더선이 소개를 할 정도로 정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결국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한국 대표팀이 중국과 원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중국에 이제 선전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 공항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중국 팬들이 와서 중국과 경기를 하러 온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인파가 몰린 것인데, 사실 대부분이 손흥민 선수의 팬이었던 거예요. MBC에서 현장 취재를 하면서 이제 보도했던 조교성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에 처음 와보는데 다 흥민이 형 유니폼을 들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중국인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포스터, 유니폼, 뭐 다양한 것들 갖고 와서 사인을 받고 싶어하고 사진을 찍고 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입장하는 순간 또 엄청난 핸드폰들이 올라와서 이제 유럽 팬들이 지난 여름에 한국에 와서 투어를 가질 때 그런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유명 스포츠 블로거인 티탄바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에 대해 소개를 해요. 중국 팬들이 자국 대표팀이 아닌 한국 대표팀을 응원한다, 따오거라는 의미로 창을 거꾸로 잡아서 적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팬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동팡체육일보에서도 중국인들도 손흥민은 축구의 왕이다, 손흥민을 응원하고 손흥민 선수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뭐 토트넘을 응원할 수 있고 또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에서 활약하는 것을 응원할 수 있지만, 한국 대표팀이 중국 대표팀과 경기하러 왔는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은 조금 의아하고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뭐 공항에서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경기장 현장에서까지 그런 팬들이 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중국 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장 분위기를 전한 중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팬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포스터를 흔들면서 아시아 넘버원 형님이라고 외쳤고, 한 언론은 한국 대표팀이 원정 경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홈 경기를 하러 온 것 같다라는 분위기까지 느껴졌다고 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이저 공격이라든지 경기 현장에서 야유라든지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뭐 중국 팬들은 당연히 있었어요. 그 중국을 응원하는 뭐 마음은 당연한 것인데,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날 경기 또 하나의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사진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선제골을 넣고 나서 우레이가 와서 자꾸 따지고 뭐라고 항의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어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고 나서 중국 관중석을 향해서 쉿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나 손흥민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또 셀레브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팬들을 도발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근데 어떤 도발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스포츠적으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야유도 했고 레이저도 쐈고 나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도 했으니까 나는 골을 넣고 셀레브레이션으로 나 손흥민이야 라고 알리는 정도인데 이게 무슨 도발이냐 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우레이는 따라가서 손을 잡으면서 뭐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 안 된다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대신 후배인 또 페널티킥을 얻어준 황희찬 선수가 와서 너 뭐냐 그러지 마라 라고 이제 말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레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스페인의 에스파뇰에서 활약을 하면서 중국 선수로는 굉장히 뭐 나름 유럽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했었고 중국에서 최고의 선수로 뽑히던 선수인데 결국에는 뭐 성장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 돌아와서도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 이번 경기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우레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본인도 좀 이제 경기로 응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존중심이 좀 부족했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경기를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중국이 나를 많이 신경 안 쓴다, 어떻게 막는지 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다. 거기서 일단 먼저 중국이 건드린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저도 축구를 하면서
모든 선수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들었을 때는 특히 내가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된다. 말이나 뭐 이런 안 좋은 행동으로 응수하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보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2골 1도움의 활약이 나온 것이고 또 결국 이렇게 나뿐 아니라 나의 활약뿐 아니라 동료 선수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수비수인 장센룽이 손흥민 선수를 뭐 열심히 분석을 했다. 우리가 막을 방법을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다. 어떻게 막는지 지켜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중국의 대표팀 출신 수비수가 중국 수비수들이 중국의 뛰어난 공격수들을 다 막아왔었고 손흥민을 막는 것도 문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중국의 얀코비치 감독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 전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를 막을 수 있다. 나 문제 안 된다. 그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행동하고 셀러브레이션까지 한 건데 우레이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런 아무런 것도 없이 먼저 중국 팬들을 이제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건 문제였겠지만 이건 서로 주고받은 거였고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스포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에서 안 좋은 손가락에 옥살한다거나 뭐 이렇게 엄지를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 야유하는 소리 이제 조용히 해라. 나 골 넣었다. 그리고 이제 나 손흥민이다. 요 정도로 가지고 이제 항의하는 건 우레이가 선 넘었다. 우레이가 지금 너무 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했던 그 말 감동의 인터뷰와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은 대표팀 선수들이 한국에 왔다가 이제 각자의 소속팀으로 흩어지는 일정인데 조금이나마 빠르게 편하게 이동하고 또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유럽파 선수들이 사비를 객출해서 이제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조금 한국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전세기로 이제 따로 이동하니까 대기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이동 과정의 불편함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또 이런 것들이 올해 있는 마지막 대표팀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만나고 서울에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 아시안컵 소집이 있지만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유럽의 소속팀에 있다가 바로 아시안컵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기간을 전후로 휴식기가 있어요. 또 토트넘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리그는 연말에 더욱더 빠듯한 일정이긴 하지만 그 뒤에 FA컵이 있기 전에 그래도 잠깐의 일정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을 위한 대표팀의 소집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월 초에 그러니까 12월 말에 토트넘의 경기 일정을 다 소화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다른 많은 대표팀 선수들 뭐 지금 유럽에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다른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12월 말 그 휴식기 일정에는 대표팀에 와서 아마도 함께 조기 소집 훈련을 하고 평가전도 치러야 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한국에서 가족과 만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이 하루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비를 통해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왔고 그렇게 이동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영국으로 또 돌아가면서 자신의 SNS에 팬들에 대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2023 대표팀 마지막 경기를 중국에서 끝냈습니다. 11월 대표팀 소집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지만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선수로 뛰고 있을 때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고 또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이 작은 행복함, 이 에너지뿐입니다. 매번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대표팀 생활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2024년 저희 다 같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하면서 올해 열린 A매치 정말 손흥민 선수가 6월 달에도 스포츠 탈장 수술을 했음에도 15분이나마 뛰려고 나왔던 모습들이라든지 대표팀에서 좀 떨어져서 아예 훈련도 안 하고 일정도 안 하고 수도 있었는데 오픈 트레이닝이나 팬들 행사도 기꺼이 나서서 참석하려고 했던 모습들 모든 것들이 정말 손흥민 선수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성과 팬들에 대한 감사함과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토트넘 팬들도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전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공식 계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중국전에 2골을 넣었다. 우리의 캡틴이 이제 중국전 3대0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이 게시물의 조회수도 무려 29만에 달합니다. 대표팀의 경기 일정이 끝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또 빠듯한 겨울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요. 1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에스턴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 치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토트넘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대표팀에서의 연속 득점 행진의 이 기운을 잘 가지고 가서 토트넘의 캡틴으로서도 토트넘의 우승 경쟁에 한번 불꽃을 지펴봤으면 좋겠고요. 이 우승 경쟁의 가장 중요한 경기가 현재 선두인 맨시티와의 맞대결이잖아요. 12월 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으로 킥오프 시간이 결정이 된 맨시티와의 경기 그리고 12월 달 8일 새벽 5시 15분 주중으로 열릴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 12월 11일 뉴캐슬전 그리고 12월 16일 노팅엄전과 크리스마스 전에 2부에 열리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경기들 손흥민 선수 부상 없이 지금의 멋진 컨디션 유지하기 바라고요. 이 일정 이후에 또 빠듯하게 아시안컵이 열리죠. 1월 15일 저녁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바레인과 첫 경기 요르단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경기 이어지고 전 당연하게 조별리그 통과해서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2월 10일에
한국에 있을 마지막 일정까지 소화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빡빡하고 힘들겠지만 이 일정들 잘 소화하고 또 토트넘의 경기를 소화하고 3월 A매치를 통해 한국에서 올 손흥민 선수 건강하게 자신의 전성기 더 큰 황금기를 구가하기를 응원하면서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